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변수들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16일에 또 50억 유로의 채권 상환 만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억 유로, 이거 22가 보유한 채권인데요. 만기가 들어오는데 22에서는 이거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일각에서는 디폴트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리스 은행들이 이걸 사서 50억 유로치를 또다시 담보로 맡기게 되면 35억 유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담보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충분히 35억 유로 정도는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의 금융안정기금이 30억 유로의 은행 증자용 자금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또 충당해서 사실 50억 유로는 어느 정도 좀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금융통화회의 직후에 드라기 총재가 이 50억 유로에 대해서 금융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임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뭐 디폴트 우려는 사실 뭐 그렇게 없고요. 또 그리스의 국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를 지원하는 구제금융의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또 ECB가 그리스 국채 400억 유로를 보험에 따른 이익을 포기를 해서 그리스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 독일의 이엔스 바이트만 중앙은행 총재도 정치권이 그리스를 추가 지원하는데 분명히 의견을 모았다. 라면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어제죠. 이제 유로그룹 회의, 유로존 그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 일단은 뭐 이 내용이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은 보도되는 언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말이죠. 일단은 그리스 국가부채 감축 방식에는 합의를 못했고요. 그렇죠. 예상한 대로 구제금융 지급 여부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데 2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트로이카 보고서에 의하면 2년을 연장하는데 326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어제 아침이죠. 8시쯤에 예산안 표기를 하는 마지막 고비도 넘긴 만큼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한 27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315억 유로 추가 지원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는 뭐 일단 이번 50억 유로, 이번 주말에 그 50억 유로만 넘기면은 그렇게 크게 우려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금융 지원 여부에 대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정된 것처럼 이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을 꼽아주셨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해서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관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기관들이 이 우려감이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 1조 달러가 증발을 했다. 뭐 그렇게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러면서 도이체방크라든가 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거기다가 뭐 핌코 같은 대형 기관들이 이거 좀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 선거 결과 어느 정도 예상대로 된 거 아닙니까? 오바마 그렇죠. 재선하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이거는 뭐 예상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쪽도 그전부터는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은 과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게 해결이 올해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의 회기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한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안 나와도 그렇게 우려될 건 없다라는 거고요. 내년 한 2월이나 3월까지 이제 새로운 상원의원의 3분의 1, 하원의원 전원이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내년 한 2, 3월 정도 내에는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가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자체, 그러니까 이게
너 죽고 나 죽자식이 이제 막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을 다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은 그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시간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절벽과 관련된 최악의 상황은 일단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증시도 이것 때문에 좀 빠졌다면은 당연히 반등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이것이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을 모색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증시는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국내 증시네요. 코스피 1900선 지지라고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1900선 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1900선을 전후해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1900선 지지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예, 뭐 지금 1900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1900 아래서는 여전히 매수 영향이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이게 연속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뭐 지난주 이후에도 계속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고 국내 경기도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은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나타난 그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경기 둔화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 그리고 그리스 문제 뭐 아까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요게 약간은 좀 걸림돌로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확대가 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다면은 증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더 무게가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1900선을 잠깐 깼다가 다시 바로 올라온 것이라든가 조정을 받을 때 IT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대형 IT는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에너지가 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 증시의 좀 움직임입니다. 예. 다우라든가 S&P 500, 나스닥 모두 이제 추세가 좀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미국의 하락에서는 좀 우리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비교했을 때 그 상관성은 그다지 높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선도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이나 하락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경향은 상당히 높고요. 미국 증시가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는 경향은 높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증시가 꼭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 자체는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다우지수는 급락 멈추고 이틀 동안 보합세란 말이죠. 반등이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면은 결국 뭐 주 중반까지는 외국인들도 그다지 뭐 많이 팔지 않아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우지수가 또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좀 다우지수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기관하고 그 개인들이 좀 받아주면서 좀 어떤 그 극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1900선에서 1880에서 1960선 사이 박스권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1900선 아래는 일단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우존스 산업지수 최근에 상당히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운송지수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다우지수보다는 또 운송지수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변 변수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